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균형식단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유일한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단백질 보충제는 누가 먹어야 하나요? 필요한 단백질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단백질 보충제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운동선수 및 보디빌더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선수와 보디빌더가 근육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근육량을 늘리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싶은 채식주의자입니다. 대두, 완두콩, 쌀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단백질 보충제는 흔히 볼 수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노인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또는 부상에서 회복 중인 사람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수술 또는 부상 중에 손상된 조직의 회복 및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영양실조이거나 특정 아미노산이 결핍된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일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일 필요 에너지는 연령과 성별, 신체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19에서 74세 남성은 하루에 2600에서 2000kcal가 필요합니다. 19에서 74세 여성은 하루에 1600에서 2100kcal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필요량도 연령과 성별, 신체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체중 1kg당 0.8에서 1g의 일일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즉 50kg인 사람은 약 40에서 50g이 필요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센터 포 디지즈 컨트롤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에서 70세 이상 여성은 하루에 46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19에서 70세 이상 남성은 하루에 56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건강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다른 양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달걀 1개에 약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걀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8개에서 10개의 달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유 250cc 한 컵에 약 8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6컵에서 8컵의 우유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유 250cc 한 컵의 열량은 약 150kcal이므로 이것으로만 약 900에서 1200kcal를 섭취하게 되므로 열량 과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닭가슴살 100g당 약 30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닭가슴살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매일 하루에 200g의 닭가슴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보다 포만감도 덜하고 먹기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다양한 식품을 가공하여 만든 단백질 보충제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우유, 치즈, 계란, 생선 등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긴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가지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어
방대한 단백질 배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서 찾을 수 있는 아미노산은 20여 개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및 발린입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므로 음식을 통해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 브랜치트 체인 아미노 애시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근육 성장 및 복구에 중요한 3가지 필수 아미노산으로 류신, 이소류신 및 발린이 포함됩니다. 화학적 구조 때문에 분지사슬이라고 합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근육 단백질에서 필수 아미노산의 약 35%를 구성하며 근육 성장 및 복구에 중요합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의 생성을 감소시켜 근육 통증 및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비활동 기간 동안 근육 조직의 파괴를 방지하여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노폐물인 젖산 생성을 줄임으로써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육류, 유제품, 달걀, 콩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또한 정제, 캡슐 또는 분말 형태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균형 잡힌 식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전체 단백질을 대체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널리 사용되는 단백질 보충제는 우유나 산양유 등 동물성 우유를 가공하여 만드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우유에 응고제를 넣으면 우유가 응고하는데 뭉글뭉글한 부분이 카세인 단백질이고 연노란색 액체가 유청입니다. 유청 단백질 분말은 치즈 제조 과정의 부산물인 유청에서 추출하는 단백질입니다. 소화가 빠르고 체내 흡수가 빠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 단백질 분말은 우유가 응고된 커드에서 추출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몸에 더 천천히 흡수되는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입니다. 대두 단백질, 소위 프로틴입니다. 대두로 만들어지며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소위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즉 분리대두 단백은 대두의 지방과 탄수화물 성분을 제거하여 만들어지며 중량 기준 약 90%의 단백질 분말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싶은 채식주의자와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이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완두콩 단백질, P-프로틴입니다. 완두콩으로 만들어지며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P-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즉 완두콩 단백질 분리물은 노란색 완두콩의 지방과 탄수화물 성분을 제거하여 만들어지며 중량 기준 약 90%의 단백질 분말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싶은 채식주의자 및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이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완두콩 단백질은 저자극성이며 소화하기 쉽습니다. 대마 단백질, 햄프 프로틴입니다. 대마 종자로 만들어지며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현미 단백질입니다. 현미로 만들어지며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 단백질입니다. 계란으로 만들어지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이 외에도 아몬드 단백질, 땅콩 단백질, 소고기 단백질, 닭고기 단백질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일 널리 사용되는 단백질 보충제는 우유나 산양유 같은 동물성 우유를 가공하여 만드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유청 단백질과 카세인 단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청 단백질 파우더는 치즈 제조 과정의 부산물인 유청으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유청 단백질 분말을
만드는 일반적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신선한 우유를 사용합니다. 저온 살균한 우유를 실온으로 식힌 다음 레닛 또는 식초 등의 응고제를 추가하여 우유를 응고시킵니다. 몽글몽글한 커드는 카제인 단백질로 구성되고 연노란색 액체인 유청은 유청 단백질과 유당으로 구성됩니다. 커드가 형성되면 무명천을 사용하여 유청에서 커드를 분리합니다. 유청을 모아 용기에 옮기고 단백질이 용액에서 완전히 침전되도록 12에서 24시간 동안 냉장 보관합니다. 냉장고에서 용기를 꺼내고 투명한 액체를 조심스럽게 따라내어 용기 바닥에 단백질 침전물을 남깁니다. 단백질 침전물을 수집한 후 건조하고 부스러질 때까지 탈수기 또는 오븐에서 건조시킵니다. 블렌더 또는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건조된 단백질을 고운 분말로 분쇄합니다. 이제 유청 단백질 분말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과 초기는 동일합니다. 우유를 실온으로 식힌 다음 응고제를 추가하여 우유를 응고시킵니다. 커드가 형성되면 무명천을 사용하여 유청에서 커드를 분리합니다. 커드를 눌러 유청을 최대한 제거한 다음 커드를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커드를 건조시킵니다. 블렌더나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건조 커드를 고운 가루로 갈아줍니다. 유청 단백질과 카세인 단백질은 모두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이지만 유청 단백질과 카세인 단백질은 서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소화가 빠른 단백질로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반면에 카제인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로 신체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유청 단백질은 락토글로불린, 락트알부민 및 면역글로불린을 포함하는 유청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반면에 카제인 단백질은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용도면에서 유청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육 회복 및 재건을 돕기 위해 운동 후 보충제로 자주 사용됩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 몸에 아미노산을 느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종종 야간 단백질 보충제로 사용됩니다. 맛과 질감 면에서 유청 단백질 파우더와 카제인 단백질 파우더는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청 단백질이 카제인 단백질에 비해 약간 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유 단백질과 산양유 단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유와 산양유의 영양성분 비교입니다. 소젖은 열량, 단백질, 지방과 칼슘 그리고 비타민 B12와 엽산 등 대부분의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균형 있는 식품입니다. 소젖은 철분이 낮아서 지속적으로 먹는 경우에는 철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이 보강되어 있는 우유를 먹든지 다른 형태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산양유는 열량, 단백질, 지방과 칼슘이 모두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양유는 비타민 B12와 엽산이 매우 낮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양유를 지속적으로 먹는 아동에서는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엽산과 비타민 B12를 추가적으로 투여하거나 음식으로 보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양유는 일반 우유에 비해서 약 7배 비쌉니다. 55번 비디오 산양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젖과 산양유는 모유와는 성분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단백질과 칼슘의 양이 매우 높고 특히 단백질의 구성도 모유와 다릅니다. 모유는 유청 단백질이 카세인 단백질에 비해서 더 많은데 소젖과 산양유는 카세인 단백질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 대용품으로 산양유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산양유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젖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젖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크기를 매우 작게 한 하이포알러제닉 밀크, 즉 HA 우유를 사용합니다. 산양유는 카세인 단백질의 대부분이 모유와 동일하게
A2베타-카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젖은 A2베타-카세인과 함께 A1베타-카세인 단백질이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A1베타-카세인은 A2베타-카세인에 비해서 소화에 어려움을 보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유당에 대한 불내성 때문입니다. 소젖이나 산양유 모두 당의 대부분이 유당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유당 불내성은 소젖과 산양유 모두에서 존재합니다. 이 경우 소젖, 산양유 모두에서 유당을 분해한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 보충제란 어떤 것일까요?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의 품질입니다. 유청, 카제인, 콩 또는 계란과 같은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으로 만든 보충제를 선택합니다. 이들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1회 제공량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보충제를 선택하십시오. 일부 단백질 보충제는 다른 단백질 보충제보다 몸에 더 빨리 흡수됩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유청과 같이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 성분입니다. 일부 단백질 보충제에는 감미료, 향유 및 방부제와 같은 추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나 민감성이 있는 경우 잠재적 유발 요인이 있는지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단백질 보충제의 가격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산을 결정하고 예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싶은 채식주의자라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가 적절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가 적절합니다. 특정 아미노산 성분만을 뽑아낸 성분별 보충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글루타민, 아르기닌, 라이신 그리고 분지사슬 아미노산인 류신, 이소류신, 발린 등 거의 모든 아미노산 성분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질소를 포함한 유기산으로 성분별 보충제에 해당합니다. 크레아틴은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며 아르기닌, 글리신, 메티오닌 3종의 아미노산을 이용합니다. 크레아틴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크레아토스에서 온 것으로 고기라는 뜻입니다. 체내 크레아틴 공급량의 약 절반은 육식을 통해서 섭취되고 약 절반은 간, 신장에서 생산된 후 골격근으로 전달되어 사용됩니다. 크레아틴은 척추동물 근육의 에너지 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크레아틴의 95% 이상은 골격근에 저장되어 있는데 크레아틴은 ATP에 의해 인산화된 상태로 저장될 수 있으며 크레아틴 인산은 ATP와 같은 고에너지 결합을 가집니다.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은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분해되어 인산기를 ADP로 전달하여 ATP를 생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격근의 운동 시 크레아틴 인산의 역할은 운동 초기 1분 정도까지입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다른 건강식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및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팽만감, 가스 또는 설사와 같은 소화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복용하는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백질 보충제의 한 가지 이상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및 호흡곤란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특정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처방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나에게 맞는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 것일까요? 단백질 보충제는 유청, 콩, 완두콩 및 쌀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공급원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식이 요구사항과 선호도에 맞는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청 단백질, 카세인 단백질 등 각각의 단백질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성분별 보충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청 단백질, 카세인 단백질, 콩 단백질 등을 섞은 혼합형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분말, 바, 음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편리하고 쉬운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일부 단백질 보충제에는 감미료, 향료 및 방부제와 같은 추가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민감성이 있으신 분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가격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예산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